앞으로 상승하기에는 나아 보인다. 인식이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좋아질 텐데 그때 사지 말고 소외됐을 때 사라. 요즘에 보니까 2차 전지 한다고 현대차도 2차 전지를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고리아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2차 전지 하겠다 그러는 그런 것들은 안 써먹은 2차 전지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두 회사가 또 너무나 아주 훌륭한 회사야. 그리고 고려여행 같은 것도 40년 차트로 보세요. 얼마나 배당도 많이 주고 가치 준지 가치가 있고 특이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갈 때 보면 대개 그 광물이나 이런 자원이 가거든요. 자원들이 그동안 2007년 고점 치고 자원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원 관련주가 갈 때 고려는 당연히 앞장서겠죠. 물론 자원주가 갈 때 포스코도 해당됩니다. 단기 급등 나와서 조정했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와 고려아연, 그 다음에 노봇 주식, 초전조태주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선주 이런 거를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초전도체는 테마주라고 해서 몇몇 전문가분들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제 뭐 배터리도 처음 나올 때 과열하면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많이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 인정이 돼. 인정되면 팔아야죠. 네. 지금 인정 안 해주면 갈 자리가 좀 남았다. 어.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2차 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뭐 에코프로 형제, 포스코 형제 다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 듯 하는데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2차 전지 섹터가 꺾였는지 아니면은 이게 단순한 조정, 일시적 조정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1차는 이제 조정에 들어간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는 막 연일 급등 나왔잖아요. 점점 올라가니까 열흘인가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네. 못 참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갔어요. 배터리로. 그래서 7월 20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배터리는 조정에 들어왔고 그 외의 종목들, 배터리 외의 종목들은 7월 26일 날 다들 던져버렸잖아요. 여러분이 그 매매 복귀 차트가 있거든요. 복귀 차트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매매를 했는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7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배터리는 일단 쉬러 들어갔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끝나면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 배터리 아닌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버렸거든요. 버린 속에서 비인기주를 여러분들이 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시세의 비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 속에 만인이면 만인 모두가 낙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쌀을 팔아야 된다. 쌀이 주식이니까 만인이면 만인이 낙관적이다. 그러면 바보가 돼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만인이면 만인이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다 배터리 좋아하고 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인이면 만인이 지금 뭘 좋아하고 있나. 배터리 얘기 안 하면 유튜브 쳐다도 안 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7월 26일 기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파는 종목은 어떤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산 종목은 어떤가를 보면서 반성해야 돼. 내가 만약에 7월 26일 날 인기주를 사고 비인기주를 팔았다면 거꾸로 한 거지. 그러면 벽에다 써붙여야지. 아, 난 거꾸로 했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반대로 실패를 또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이제 그게 하나의 공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7월 26일입니다. 전 종목 한번 보세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앞으로 다시 뭐 갈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좀 시간이 지나서 조정을 받으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조정을 험하게 하면 반등이 나와요. 네. 조정이 약하게 하면 오래 조정해. 아,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융자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배터리 사겠다고 융자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것도 은행에서 융자 받아온 사람들이 많던데 그 사람들이 투매가 나와야 되겠죠. 잔인하지만 주식시장은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게 털려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 받은 분들은 인기 많은 종목을 사가지고 돈을 먹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융자를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2차 전지 주식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새로운 2차 전지, 고려아연과 현대차를 보고 포스코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 이제 포스코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대표님께서 포스코홀딩스를 2차 전지 탑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포스코가 사실은 15년 조정받았어요. 아, 근데 포스코가 조정받으면서 배터리 관련 자회사도 만들고 자기의 배터리 관련 회사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배터리 관련 준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만 원대부터 20만 원대, 40만 원까지는 좋았는데 76만 원 찍으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배터리를 내가 한 얘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5만 원, 14만 원대도 샀거든요. 배터리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사요. 쌀 때. 근데 많이 올라가고 인기가 붙으면 13만 원 하던 주식이 76만 원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무서운 거지. 그게 많이 올라가면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탑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긴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접했다라고 저는 포스코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탈 같은 건 있다고 그렇죠. 보세요? 좋죠. 본드면. 예. 그런 건 있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반기를 좀 주도했고 많은 분들이 조금 갖고 계신 게 에코프로 형제잖아요. 에코프로랑 네네. 에코프로 BM 같은 것들요. 에코프로 그룹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에코프로 그룹이 무겁다고 봅니다. 이제는 살 사람들이 다 사지 않았나. 그래서 살 사람이 없고 나보다 더 지금 내가 산 거를 개인 투자가 산 거를 누가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은 나보다 더 바보잖아.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 나보다 더 바보가 있을까 시장에? 에코프로를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에코프로는 좀 무겁다 이렇게 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형제들은 무겁다, 조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얘네들도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건 뭐죠?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선반영. 주가는 보통 50년, 100년치를 땡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에코프로는 선반영 됐다. 너무 많이 땡겼다. 그러니까 그 결국 뭐냐면 선반영 됐다 이거죠. 그 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에코프로 포 한번 보고 가면 좋겠죠? 포가 424, PBR이 20 얼마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네. 이건 111이네. 이건 그래도 좀 작네. 그죠? 네. 에코프로 BM은 포가 너무 높아요. 포 하나가 1년 아닙니까? 네. 1년에 버는 양인데 400년치를 땡기고 400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포가 약간의 미래의 이익을 땡겨서 주가에 반영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는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지. PBR이 지금도 1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던데. 네, 근데 이제 네. 단지에 14만 원부터 76만 원까지 네. 급등 나와서 네. 아까 개 이론에 의해서 실적도 다 좋지만 그림이 너무 좋으면 너무 이동평균선부터 멀어지면 들어왔다 간다. 이 이론을 우리가 절대로 이루면 안 돼. 그래서 개 이론이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개 이론 이 만화가 중요한 거예요. 멀면 들어온다. 그래서 노래도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머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동평균선에 만나러 오죠, 그죠? 네. 주가가 저게 보통 50%, 70% 빠지는 거예요. 멀면 안 돼, 멀면 안 돼. 멀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냥 이론을 외우셔야 돼요. 멀면 조정 들어온다. 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요즘 관심이 뜨거운 게 인공지능 반도체, 네. AI인데 AI 주식들이 좀 거품이 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거품일까요? 아니면 혁명일까요? 새로운 혁명이죠.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멀면 걔도 조정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와서 조정하면 아직 인정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조금 조정하면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I 쪽의 사람들이 몰빵치진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2차 전지만큼 몰빵은 안 쳤으니까. 2차 전지만큼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잖아요. AI는 왜 이래 전문가들이 과열이다. 뭐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AI 그걸 보고 뭐 AI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뭘 모르겠다면은 그냥 엔비디아 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유튜브가 답을 알려주는 게 정답 아니에요. 네. 우리가 답을 너무 쉽게 가르쳐주는 것들은 오답이야. 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멀면 안 된다는 자리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인기가 많고 너무나 추천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의심해 봐야죠. 저라면은 의심하고 의심의 눈초리 바라보면서 안 사겠어요. 아, 그 AI 주구나 라고 생각하고 관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은 관망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엮어주고 싶은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AI 분야의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구매에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를 사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 이 성장성은 참 좋습니다. 네. 뭐 전기차에서는 1등이죠. 네. 주가는 미리 땡겨 먹었거든요. 아, 엄청 땡겨 먹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 성장은 계속 할 겁니다. 그거 아이러니한 거죠. 미리 땡겨 먹었다는 건데, 미리 땡겨 먹어. 테슬라는 미리 땡겨 먹어서, 테슬라의 그 차트는 정말 공부 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할 거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테슬라 차가 좋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미리 많이 땡겨 먹기 때문에 상당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행보 조정이 좀 해야 되겠죠. 높은 데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국내 주식으로 좀 돌아와서 그 며칠 전에 인공지능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막 6%씩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HBM 반도체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선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뭐 서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뭐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우상향하는 거고 그렇다고 AI 반도체 그러면은 엔비디아지 그죠? 하이닉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우량한 종목들이니까 우상향한다. 그렇지만 완만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딱 7만 원이더라고요. 네네. 그 가격대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9만 원인 가면은 좀 버겁지 않을까. 아, 가격은.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아, 앞으로 툭 해서 몇 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그런 게 걸 좀 사야지. 좋지 않을까? 아, 6만 원대가 좀 좋은데 7만 원은 그렇게 싸 보이지 않아요. 그죠? 9만 원대까지 갈 수 있겠죠. 올라간다 해도 그게 몇 프로가 안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데 투자하는 것보다 더 몇 배 이렇게 성장성이 큰데. 네네. 그럼 SK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비슷하게. 비슷하고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괜찮게 보입니다.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 1등, 2등이니까 네. 국내 지수를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걔들이 우상향한다면 지수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모를 때는 코덱스 200을 사면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AI 또 섹터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좀 여쭙고 싶은데 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그 나온다 하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또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이버나 카카오.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같이 보면 안 돼요. 따로따로 봐야지. 네. 그러니까 얘는 주가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에서 한번 볼까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덜 이격이 났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잘 보면 46만 원에서 15만 원이니까 이게 와. 엄청 빠진 거잖아요. 몇 프로 빠졌다고 보세요. 절반이면은 이게 23만 원인데 7, 80% 빠진 것 같은데요. 한 70% 빠진가? 네. 3분의 1 토막 났죠? 네. 그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게 바로 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매번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점은 뭐냐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실적도 좋고 주가 차트가 좋아. 얘 이병평에서 올라탔어요, 안 올라탔어요? 올라탔어요. 이병평균선이 우상향하죠. 네. 그럼 카카오 쳐볼까요? 이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만든 거지. 이건 이동평에서 올라탔어요, 못 탔어요? 못 탔어요. 그럼 카카오는 아직 만지면 안 되고 아. 네이버는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되죠. 지금 뉴스도 안 나오고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니까 네이버도 인공지능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죠? 이동평균선 밑에서 사는 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 사는 거예요. 올라탔을 때. 올라탔을 때. 자, 내려갈 때는 깔려서 내려가죠. 네.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올라타죠. 네.
그러니까 이동평에서 올라탈 때 사야 되고 일동평에서 깨고 내려오면 그 방향으로 한참 가요. 올라타면 이 방향으로 한참 가잖아요. 타고 가야 되는데 아직 깔렸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무시하면 안 돼요. 멀면 어떻게 돼요? 멀면 붙는 거죠. 그렇지. 멀면 팔아야 돼요. 자 보세요. 멀면 들어오자. 얘가 대표적인 거예요. 멀면 들어오잖아요. 얘 꼭대기 얼마예요? 여기. 17만 3천 원. 여기 얼마예요? 4만 9천 원. 몇 분의 1 토막이에요? 4, 4, 16. 네. 오, 뭐. 25%도 안 남았죠. 네. 75% 이상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조정이 보통 50%에서 75% 빠진다. 그러니까 멀 때는 어떻게 톡 가야지. 여기서 까불면 깡통 나는 거야. 개인 투자가 다 여기서 깡통 나는 거야. 여기서 융자 받아가지고. 올라갈 때. 카카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맞아요. 유튜브에서 얼마나 또 많이들 떠들었어요. 근데 카카오 여기서 14만 원대부터는 팔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안티 많이 맞았지 그래요. 좀 더 갔어요. 내가 14만 원에 팔라고 했는데 14만 5천 원, 15만 원 이렇게 팔라고 그랬는데 17만 원 찍었다고. 근데 농구 투자자 박영욱 씨는 네. 발바닥에 사서 무릎에 파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저번에 이거 파셨는데 요쯤에서 파셨어요. 여기 사셔가지고 여기다 파셨다고. 되게 빨리 파시네요. 무릎에 파시면. 그냥 이런 버블라고 위험한 자리에 싫어하시는 거지. 여기 이 밑에 내려왔을 때가 다 안전하잖아요. 안전할 때 사고 지금은 뭐 위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상승하기에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나아 보인다. 올라탔으니까. 실적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이 랠리 때도 카카오는 많이 땡겼고 네이버는 많이 안 땡겼어요. 근데 네이버도 많이 조정받았죠? 저 꼭대기 얼마예요? 46만 5천 원. 여기 얼마예요? 15만 5천 원. 그러니까 이것도 3분의 1토막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3분의 2가 날아가죠? 까불면 안 돼요. 시장에는 3분의 2가 날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3분의 2가 조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온 거예요. 우량주가 3분의 2 조정받으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죠. 여기도 그랬죠? 이런 데 사서 여기 들어오면 그래서 노래를 내가 노래로 해주는 거지. 멀면 안 돼. 멀면 안 돼. 이런 얘기.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쇠뇌시켜야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좋은 소리 들으면 여기서 카카오 좋은 소리 듣고 다 사고 막 그랬잖아. 그지? 바닥에 사서 무릎에 판다는 박영욱 농부님 책도 좀 읽어보고 하세요. 그분 책. 그 다음에 끝으로 조선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조선주가 수익성 턴어라운드를 거쳐서 매출이 폭증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출연 때도 조선주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고 나서 조선주가 잘 많이 갔어요. 잘 갔고 지금은 단기 급등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뭐 3년치 일감은 다 받아놓는 데 뭐가 걱정해요. 문제는 인식이지. 사람들이 인식이 좋아지면 실적이 점점 좋아지면 인도해주고 돈 받아오고 수익이 실적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조선주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봐. 그리고 조선주는 지금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너무 미쳐 있어가지고 2차 전지는 찬밥. 조선주 찬밥이야 찬밥. 그래서 인식이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좋아질 텐데 그때 사지 말고 소외됐을 때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선주를 이제 배터리만큼 좀 관심을 갖는다라는 가정하에 대표님께서는 뭐 조선주 탑픽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한국조선해양 좋죠. 뭐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것도 이제 주인을 찾았으니까 좋아지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한 2개 정도. 그러면요 대표님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개인 투자를 하면 한 20개, 30개 정도 담으면 좋은데요. 초보자라면은 연필로 초보자라면은 1%만 사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만약에 1억 있다면 네. 1,000만 원만 가지고 해보고 9천만 원은 ETF 사면 좋겠어요. 네. 중국 ETF, 우리 코덱스 한국 ETF 두 가지를 사보시는 건 좋아요. 그거는 여러 종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3, 40개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매주 유튜브 하거든요. 할 때마다 종목을 하나씩 이제 분석해 봐요. 그걸 좀 분석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초보자는 돈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가져오지 말고 작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해 보시고 성공했을 때 늘리시는 건데 태반의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고 이 주식이 다단계 같은 거야. 네. 남의 말만 듣고 많이 갖고 융자까지 받아갖고요. 근데 초보자가 융자까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날리거든요. 그래서 초보자 때 융자 받아가지고 날리고 금융 파산에 대해서 평생을 고생하거든요.
전문가가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 없어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 뺏기. 네. 이게 진실이거든요. 진실 얘기 안 해요, 사람들. 그래서 이 진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주식으로 돈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주식을 너무 주식장을 만만히 보지 마시고 단단히 마음먹고 공부하시고 조금씩만 10분의 1 토막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고점인지 바닥인지를 알아야죠.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근데 아까 우리가 종합지수를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우상향 했어요, 안 했어요? 우상향 좋은 지표가 했어요. 우상향했죠, 그죠? 네. 네이버도 우상향하죠? 네. 자, 확실히 종합지수가 더면 네이버는 요쯤에 와 있는데 종합지수는 이만큼 더 갔죠, 그죠? 종합지수는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어떤 걸 살 거냐. 근데 종목이 중요하지 지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고점을 쳐버리고 조정받아 들어간 종목이 있고 이제 바닥에 새로 나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종목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주식은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은 걱정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주식을 사놓고 안전하고 편안하면은 그거는 돈이 안 돼요. 그건 고점이에요. 바닥에 있을 때는 걱정스럽고 사고 싶지도 않고 조금밖에 안 사요. 그게 바로 바닥이에요. 바닥은 사놓고도 우울해. 잘 안 가고 답답하니까 우울하다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우울증 사업, 우울한 사업, 걱정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약간의 우울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는 소량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세요. 요즘같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글이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 주식시장은 우상향은 합니다. 조정은 아까 개가 우하로 내려왔다 가듯이 우하로 내려왔다 가서 우상향 하는데 충분히 조정받고 나서 우상향할 때 여러분이 편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가령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실패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겐 틀림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나폴레옹 힐의 말인데요. 시장은 언제나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판단은 경험 속에서 오는 거니까 무작정 뛰어들지 마시고 내가 얘기한 대로 1억 있으면 1,000만 원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 수익 낼 때 좀 더 하시고요.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돈 벌고 있는 고수를 찾는 거야. 돈 벌고 있는 펀드 매니저를 찾는 거야. 그리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가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주식시장을 만만히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돈을 개인적에 나눠주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융자 받아가지고 주식을 잔뜩 사가지고 주식시장에 돈을 나눠주길 기다리는 분들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입니다. 절대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정재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